요즘 들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이 말 최근에 자주 하시나요? 그럴 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웃어넘기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 갑자기 예전보다 짜증이 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 익숙한 길인데도 순간 방향 감각이 흔들린 적 있나요? 3. 누군가와의 대화 중 문득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멈칫한 순간이 있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그런 적 있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치매 전 단계, 즉 경도인지장애 MCI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보다 성격 변화가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보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이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엔 온화하고 꼼꼼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요즘 예민해서 그래 하며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2달 후 부엌에 있던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검사를 받았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은 멀쩡했는데 왜요? 하고 물으셨죠. 사실 그 이전부터 뇌의 감정 회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뇌는 기억을 하나의 길처럼 저장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 길의 불빛 역할을 합니다. 불빛이 어두워지면 길이 남아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립니다. 즉, 감정 조절의 변화가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40% 이상이 기억력 저하 이전에 무기력, 분노, 불안 같은 감정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은 여전히 기억력 테스트에만 집중하죠. 이건 마치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 연료계만 확인하는 격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쉽게 피로하거나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감정 회로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잡으면 뇌는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당신의 뇌세포는 다시 연결되고 기억력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조용히 깜빡이는 신호등일 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상 후반부에서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치매 초기 감정, 신호를 되돌리는 정확한 루틴과 피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기억력보다 먼저 무너지는 뇌의 균형을 되살리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왜 기억력보다 먼저 감정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 답은 뇌 안의 한 작고 놀라운 기관에 있습니다. 혹시 해마 히포참푸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핵심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모요 해마 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치매의 진짜 시작점은 해마보다 앞쪽, 바로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르텍스에서 시작됩니다. 전두엽은 단순히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판단, 감정 조절, 계획, 사회적 행동을 지휘하는 두뇌의 사령탑입니다. 이곳이 조금만 약해져도 기억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이유 없는 짜증, 집중력 저하, 말수 감소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변화를 느끼는 시점은 MRI나 인지 테스트로 잡아내기 어려울 만큼 미세합니다. 즉, 검사보다 먼저 몸과 마음이 변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8세 남성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도 즐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회의 중에 발언을 하려다 멈칫하거나 아내가 하는 말을 자주 놓쳤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해마는 정상. 대신 전두엽 대사율이 20% 가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보다 먼저 찾아오는 치매 전 단계의 그림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두엽은 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전두엽이 차지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당 섭취 같은 요인들이 전두엽의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조용한 정전왈이 일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2018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의 fMRI 기능성 뇌영상을 분석했는데 해마보다 먼저 전두엽과 대상외 감정조절 부위의 연결성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건 기존의 기억 중심 치매설을 뒤집는 결과였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신경학자들은 여전히 해마의 축소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뇌 영상으로 측정 가능한 수축은 해마 쪽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감정 변화와 판단력 저하는 해마가 아닌 전두엽의 신경 전달 이상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주장은 다 맞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곳이 전두엽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스스로를 점검해 볼까요? 최근 들어 결정을 미루거나 사소한 일에도 선택이 어려운가요? TV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주변 잡음이 거슬리나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도중 집중이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드나요?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가 이미 에너지 불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치매의 전조등입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깜빡이고 있죠.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전두엽은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뇌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혈당 안정, 그리고 단 5분간의 호흡 명상만으로도 전두엽의 신경 전달 효율이 즉시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들을 나이 탓대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 미묘한 변화가 어떻게 가족의 일상 속에서 감지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이 그것을 성격 변화로 착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좀 급했어요. 이 말은 74세 아들의 진료실 첫마디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급함은 사실 성격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적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는 78세, 정년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밥을 먹고 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고 자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웃으며 아버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된 건 그가 매일 하던 일, 텃밭 물주기, 잡초 뽑기를 순서를 헷갈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의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순간 이미 뇌 속의 연결선이 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그 환자는 기억력 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신경인지 검사에서 집행기능, executive function, 즉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 점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전두엽 연결망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아들은 평소엔 멀쩡한데 왜 갑자기 화를 내고 잊어버리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수많은 가족이 묻는 공통된 의문입니다.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가? 왜 기억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리는가? 이건 뇌의 우선순위 전환 때문입니다. 위험이나 불안이 감지되면 뇌는 생존을 위해 감정 회로를 우선 작동시킵니다. 그 결과 논리적 판단 회로는 잠시 꺼집니다. 즉,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에너지를 감정 유지 쪽으로만 쓰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해마 기능은 점점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처럼 뇌는 언제나 효율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효율이 우리에게 혼란과 분노, 피로로 다가오는 게 문제죠. 이 환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돼. 그 말 속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혼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들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은 가족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피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60%가 가족에 의해 성격이 변했다는 이유로 처음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3년 전부터 미세한 뇌 변화가 진행 중이었죠. 의사들이 말하길 치매는 조용히 자라나는 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신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무시해온 것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들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예전보다 집중이 어려운 일상이 늘고 있진 않나요? 그게 바로 뇌의 에너지 균형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환자 역시 단 몇 가지 습관을 바꾸면서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감정 다이어리였죠. 매일 자기 전에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한 줄로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 그의 인지 기능 점수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글을 쓰는 행위는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전두엽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잊혀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듯 뇌가 스스로 회복을 시도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런 감정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는 한 가지 감정입니다. 놀랍게도 이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를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그리고 동시에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특이한 감정이죠.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이제 그 감정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정,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감정. 그 중에서도 무기력, 바로 이 감정이 치매 초기의 핵심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기력은 우울증의 증상이지 치매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 보면 무기력은 뇌의 에너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력 저하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전두엽과 변연계,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의 교류가 약해지면서 나타납니다. 즉, 뭔가 하기 싫다,
의욕이 없다는 느낌이 바로 뇌가 조용히 SOS를 보내는 순간인 셈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랑 노는 게 제일 즐거웠는데 요즘은 그냥 피곤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뇌 MRI를 확인하니 전두엽 대사율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는 여전히 정상 범위였죠. 하지만 이미 뇌는 의욕 회로 페리오를 지탱할 에너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UCLA 신경과 연구팀은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고령층의 70% 이상이 3년 내에 경도인지장애 MCI 진단을 받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무기력은 치매의 가장 조용한 시작점인 셈이죠. 왜 뇌는 그렇게 빠르게 무기력해질까요? 그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낄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고 혈당과 혈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이 회로가 끊깁니다. 그 결과 뇌는 움직일 이유를 잃어버리죠. 이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게을러졌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을러진 게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건강하지만 뇌는 이제 연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무기력은 뇌를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있다는 건 아직 뇌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무감각이에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주변 자극에도 반응이 없을 때 그건 이미 감정 회로의 단절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이 자주 나오시나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햇빛을 10분만 쬐어보세요. 실제로 햇빛은 뇌 속 도파민 생성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햇빛 노출만으로도 노인의 뇌세포 활동성이 평균 20%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기력을 느낄 때 뇌는 당신의 감정 기록 시스템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따뜻한 음악이나 익숙한 향기를 느끼면 뇌는 지금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감정 회로를 복구합니다. 이걸 정서적 재훈련, Emotional Retraining Time이라고 부릅니다. 즉,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세포를 다시 켜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무기력은 단순한 우울감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도파민 회로의 구조적 손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기력은 뇌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기억력 저하보다 더 빠르게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의 불씨를 만드는 근본 원인, 즉 뇌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은 어떻게 생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은 범인을 밝혀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안에서는 작은 불씨들이 아주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지만 그 불씨가 바로 미세염증, 즉 신경염증, 뉴로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이 염증은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 특히 수면, 혈당, 스트레스, 음식 선택이 불씨가 됩니다. 문제는 이 불씨가 뇌의 가장 예민한 부위, 해마와 전두엽을 천천히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50대 이후 뇌세포를 공격하는 주요 요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뇌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MRI 촬영을 통해 기억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뇌에서 미세아교세포 미크로글리아라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발견했죠. 이 세포는 원래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나 당분 과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흥분하여 오히려 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이 난 곳을 끄려던 소방차가 너무 많은 물을 뿌려서 집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요. 이런 염증은 매우 교묘합니다. 혈액검사로도 잘 잡히지 않고 통증도 없기 때문이죠. 그저 요즘 머리가 무겁다, 아침에 안 개운하다, 기억이 잘 안 남는다 같은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래요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건 뇌가 스스로 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놀라운 건 음식 한 끼로도 이 염증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 흰빵, 과자, 설탕음료,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 마가린, 포화지방, 가공육, 버터 과다 섭취입니다. 반대로 염증을 진정시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등푸른 생선, 호두, 올리브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을 함유해 뇌 속의 염증을 억제하고 도파민 회로를 안정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장기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5% 낮았고 MRI상 해마의 위축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즉 식탁이 바로 뇌 건강의 실험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좋은 음식만 먹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염증은 생활의 리듬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밤 12시 이후에 자거나 불규칙한 식사,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모두 뇌의 회복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신경세포는 쉬지 못하고 계속 흥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흔들리죠. 여기서 흥미로운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염증은 뇌의 적응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청소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청소가 아니라 자기 파괴, 셀프 데미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문제는 염증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의 상실입니다. 그럼 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뇌 속의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하루 동안 쌓인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이 시스템이 절반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2배 높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뇌 속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 유발 단백질의 제거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불안,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도 뇌 속 염증 반응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이 염증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불타는 뇌를 식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하루 5분 루틴으로 전두엽을 깨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지는 뇌를 깨어나는 뇌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단 한 가지, 매일 5분의 아침 루틴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밤새 정리 모드로 일합니다. 낡은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뇌는 재시동 상태, 즉 전원이 켜지기 직전의 컴퓨터와 같습니다. 이때 첫 5분의 자극이 그날의 두뇌 속도를 결정합니다. 서울대병원 뇌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 2분간의 간단한 움직임만으로 전두엽 혈류량이 15% 이상 증가하고 집중력과 기억 유지 시간이 최대 4시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니라 신경 활성화의 첫 불빛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루틴은 3단계로 나뉩니다. 1. 손가락 두드리기, 감각 회로 깨우기. 1분. 양손을 맞잡고 손가락 끝을 서로 톡톡 두드리세요.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를 자극하면 송곳의 신경이 전두엽과 직접 연결된 감각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이건 마치 뇌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대 신경생리학 연구에서도 송곳 자극 후 30초 이내에 뇌파의 알파파가 증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뇌가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된다는 뜻이죠. 2. 호흡 리셋, 뇌의 온도 낮추기. 2분, 깊게 들이쉬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단순한 호흡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20% 감소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뇌로 숨을 내쉴 때 어깨를 툭 내려놓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뇌는 위험이 없다고 인식하고 혈류를 전두엽으로 재분배합니다. 즉, 감정 중심에서 사고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3단 기억 회상, 전두엽 자극 2분.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3가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가, 누구와 대화를 했는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이 3가지를 짧게 떠올리면 기억 감정 언어 회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는 곧 전두엽 해마, 편도체 간의 연결을 되살리는 작은 리허설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순성입니다. 5분 안에 손끝, 호흡, 회상, 3가지 축이 뇌 전체를 깨우죠.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속하면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이 실제로 강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한 고령층의 인지 점수가 3개월 후 평균 12% 향상, 스트레스 지표는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기 전 절대 스마트폰을 먼저 보지 마세요.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과 정보는 뇌의 감각 피지를 과도하게 자극해 오히려 전두엽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즉,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5분은 조용한 공간에서 오로지 내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늘도 깨어있을 이유를 스스로 되찾는 행위입니다. 이때 전두엽은 점점 탄력을 회복하고 감정 회로는 안정되며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그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루틴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던 분이 독서량을 늘렸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다던 분이
다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뇌의 회복력,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의 힘이 실제로 작동한 결과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루틴을 해보세요. 당신의 뇌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바뀌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송긋 운동 하나만으로 기억력 회복을 자극하는 비밀 회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신경학자들이 움직이는 기억력이라 부르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손끝 하나하나가 뇌의 기억 회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뇌도 함께 움직입니다. 신경해부학적으로 보면 손은 뇌피질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MRI로 뇌를 찍으면 손가락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전두엽, 감각피질, 그리고 해마 일부가 동시에 반짝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반응이 아니라 기억과 사고, 언어를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 작동입니다. 이 원리를 처음 밝힌 건 일본의 신경과학자 다케시 와타나베 박사였습니다. 그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루 10분씩 시켰죠. 그 결과 단 3주 만에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과 언어 플루엔시 점수가 평균 15%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사용할 때 효과가 더 컸습니다. 왼손은 오른쪽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오른쪽 뇌가 감정과 공간 기억을 담당합니다. 이 현상을 움직이는 기억력, 모tor memory link이라 부릅니다. 즉, 몸의 움직임이 기억력의 스위치를 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용, 악기, 수공예를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끝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1손가락 교차 돌리기 1분. 양손 손가락을 교차한 채로 천천히 둥글게 돌리세요. 피아노 치듯 손가락이 각각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전두엽의 운동 계획 영역을 자극해 생각 행동의 연결 속도를 높입니다. 이 엄지와 새끼손가락 터치 1분. 한 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천천히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놀랍게도 해마의 전기적 흥분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재활팀은 이 동작을 10일간 반복한 노인들의 해마 혈류가 평균 1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 양손 교차 두드리기 1분.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번갈아 두드립니다. 리듬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리듬 자극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집중력과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이 3가지 동작을 매일 3분씩만 해도 당신의 뇌는 움직임을 기억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길게 닫혀있던 서랍이 천천히 열리듯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고 얼굴이 또렷이 기억나기 시작하죠. 이건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끝 자극은 뇌의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신경세포의 생존과 연결을 돕는 단백질로 뇌의 비료라 불리죠. 즉, 손끝 운동은 신경세포를 실제로 살찌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5분, 10분,
꾸준히 리듬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는 반복된 자극보다 리듬 있는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의 뇌를 분석했는데 그들의 해마 부피가 평균 8% 더 크고 언어 기억력 점수도 일반인보다 20% 높았습니다. 손끝의 리듬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죠.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억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손끝보다 더 강력하게 뇌를 보호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지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뇌막을 감싸는 특별한 좋은 지방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지방 하나로 뇌의 속도와 기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막는데 지방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지방은 나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지방은 뇌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 뇌의 60% 이상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막, 즉 세포막, 메린시에이, 은지방이 주성분입니다. 이 막이 탄탄해야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지방층이 산화되어 신호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에 좋은 지방은 양보다 질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맑아질 수도 더 뿌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과자, 튀김, 마가린, 크림 포화지방, 가공육, 버터, 치즈 과다 섭취. 이런 지방은 뇌의 혈류를 막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뇌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뇌막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층은 3가지입니다. 1. 오메가 살인 지방산,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기름, D, 인지질, 포스폴리피드, 달걀 노른자, 두부, 해조류, 3. 단일불 포화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이 지방들은 뇌세포를 감싸는 보호막을 복원해 신경신호 전달을 빠르게 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뇌세포 간의 대화 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이 또렷해지고 집중력과 판단력도 향상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매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의 위축률이 40% 낮았고 인지 점수가 평균 14점 높았습니다. 즉, 지방을 적으로 돌렸던 과거의 상식이 이제는 지방이 뇌의 연료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뇌가 가장 좋아하는 지방은 DHA라는 형태입니다. DHA는 두뇌 신경막의 구성 성분 중 30%를 차지하며 신경 전달 물질이 오가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DHA가 충분하면 단어가 더 잘 떠오르고 감정이 더 안정됩니다. 반대로 DHA가 부족하면 뇌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판단이 둔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DHA 결핍이 우울증과 치매를 동시에 악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충제를 무작정 먹는 건 위험합니다. 섭취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 DHA, EPA와 오메가 X 식용유, 육류지방의 이상적인 비율은 1.3 이하입니다. 현대인의 평균은 1.15 이상으로 깨져 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기름은 많지만
뇌가 쓸 수 없는 기름을 먹고 있는 셈이죠. 균형을 되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 들기름 한 스푼 플루이 구운 두부 점심, 고등어, 꽁치, 혹은 연어 한 토막 저녁, 호두 3개,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단 4주 만에 혈중 DHA 수치가 정상화되고 전두엽 기능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대 2020.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메가3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즉, 실제 효과보다 심리적 기대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뇌 촬영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군의 신경 연결도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게 주류 의학계의 결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당신은 오늘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셨나요?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기억력과 감정 안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지 모릅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감각, 특히 냄새가 기억보다 먼저 사라지는 놀라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조차 종종 놓치는 치매의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의사들도 놀란 냄새 기억의 경고, 혹시 최근에 좋아하던 음식의 냄새가 약하게 느껴지거나 향수나 커피 향이 예전만큼 강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후각이 둔해진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치매의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억보다 먼저 사라지는 건 냄새 감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기억을 불러오는 첫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후각이 약해진다는 건 뇌의 기억 시스템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연구에서는 후각 테스트에서 커피, 바닐라, 비누 냄새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3~8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MRI 검사에서도 이들의 후각 신경로와 해마가 동시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즉, 후각은 기억보다 먼저 변하고 그 변화는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67세였고 평생 제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코감기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감기 증상은 없었죠. 2달 후 그녀는 가게에서 자주 쓰던 레시피 순서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냄새를 잃었을 때 기억도 같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후각신경은 뇌의 다른 감각보다 직접적으로 기억 중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나 귀는 시각 피질과 청각 피질을 거쳐야 하지만 냄새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형의 감정과 기억의 중심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냄새 하나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순간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오르면 그 시절의 장면이 자동으로 재생되듯이요. 그런데 뇌가 피로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연결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인식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감정 기억 회로가 동시에 약해지죠. 그래서 후각이 떨어지면 기억력 저하와 감정 무기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후각 저해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독일 본대 연구팀은 치매 초기 환자에게 냄새 훈련 올팩토리 트레이닝을 시도했습니다. 하루 2번 라벤더차 레몬, 유칼립투스, 정향 클로브 향을 각각 10초씩 맡게 한 거죠. 6개월 후 참가자의 70% 이상이 후각 기능뿐 아니라 기억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 자극이 해마를 직접 자극해 신경가소성 느로플라스티시티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냄새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뇌의 리셋 버튼입니다. 특히 레몬, 로즈마리, 페퍼민트 향은 전두엽의 각성도를 높이고 주의력과 판단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아침 5초만 향을 맡아도 뇌의 알파파가 증가한다는 일본 와세다대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도 할 수 있는 간단한 3초 냄새 테스트를 해볼까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커피 향, 2귤 껍질 향, 3비누 향, 이 3가지를 떠올렸을 때 냄새가 또렷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 향이 희미하거나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후각 회로가 잠시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후각은 뇌 감각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됩니다. 향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손상된 신경세포 주변의 연결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길 위에 새로운 신호등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냄새처럼 미묘한 감각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뇌를 회복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3가지 생활 습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3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뇌세포는 다시 무너집니다. 의사들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바로 그 습관들.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살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이제는 그 반대,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과 운동에 신경을 쓰면서도 이 습관 3가지는 여전히 무심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억력 저하와 감정 불안, 심지어는 뇌세포 손상의 주범이 됩니다. 일아침 공복 커피, 각성이 아닌 혼란, 아침엔 커피 없이 못 살아. 이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뇌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 뇌에서는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에너지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전두엽은 잠시 과열되고 30분 후 급격히 피로감이 밀려오죠.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서는 공복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집중력 유지 시간이 40% 짧고 감정 기복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식후 30분 이후 물 한 잔을 함께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카페인의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한 모금은 커피가 아니라 물이어야 합니다. 뇌의 70%는 물이기 때문이죠. 이 야간 스마트폰, 잠깐 확인이 불면의 시작. 그냥 뉴스만 잠깐 볼게요. 하지만 그 잠깐이 뇌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스마트폰의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복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수면 리듬이 깨지면 이 단백질,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화면의 밝기를 줄이거나 다크모드를 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자극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건 마치 잠들기 직전 불빛으로 뇌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그 대신 종이책 한쪽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호흡을 고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뇌의 회복 시간을 되돌려 줍니다. 3단맛 간식, 기분 전환이 아닌 뇌의 급락. 기분이 가라앉을 때 초콜릿 한 조각. 누구나 하는 습관이죠. 하지만 당분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한 뒤 곧바로 급락합니다. 그때 뇌는 에너지가 끊겼다 고 인식합니다. 결국 도파민 회로가 불안정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가 많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5배 높았습니다. 특히 단 음료가 가장 위험합니다. 커피 믹스, 과일 주스, 탄산음료는 하루 한 잔만으로도 뇌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인 섭취입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대신 호두나 블루베리 혹은 고구마처럼 당 흡수가 느린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피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모두 즉각적 쾌감차를 주지만 그 뒤에 신경 피로 배리어를 남긴다는 겁니다. 즉 뇌를 잠시 즐겁게 하되 오래도록 지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뇌 건강은 즉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만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치매를 막는 비결은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걸 줄이는 것부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할 실천법, 단 7일 동안 뇌를 되살리는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삶 속에 옮겨볼 시간입니다. 치매 예방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단 7일, 단 하루 10분씩의 루틴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7일 루틴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기억력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과 감정, 뇌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데이 1, 뇌를 깨우는 물 한 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탈수된 뇌세포는 물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신호를 제기합니다. 이때 1분간 깊게 호흡하며 손끝을 두드리세요. 그 작은 자극이 전두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내 뇌가 깨어난다. 이 감각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데이 2. 손끝의 기억 식사 전 3분, 손가락 교차 돌리기와 엄지새끼 손가락 터치를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해마를 자극하고 BDNF 분비를 촉진합니다. 손끝이 기억의 회로를 잇는다는 걸 몸으로 느껴보세요. 데이 3. 향으로 뇌를 리셋. 아침이나 점심 후 레몬이나 로즈마리 향을 10초간 깊게 들이마십니다. 냄새는 곧바로 해마로 연결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자극합니다. 이때 어제 있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조합이 뇌를 다시 쓰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데이 4. 좋은 지방. 식단의 날, 오늘은 등푸른 생선, 두부, 올리브유를 식탁에 올리세요. 식사 후엔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균형 잡힌 지방 섭취는 뇌의 세포막을 강화해 신호 전달 속도를 높입니다.
음식이 내 기억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Day 5. 전자기기 없는 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그 시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감사일기를 씁니다. 이 짧은 루틴이 멜라토닌 분비를 회복시키고 뇌의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오늘 밤은 뇌가 깊게 숨쉬게 해주세요. 데이스의 감정 다이어리 하루의 끝에서 오늘 느꼈던 감정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기분 좋음, 피곤함, 조금 슬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이 짧은 기록이 전두엽과 감정 회로를 연결하고 뇌가 나는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감정의 재활 운동입니다. Day 7. 감사와 연결해본 날. 이날은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뇌의 안정 회로를 자극합니다. 사람과 연결될 때 뇌는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약은 관계입니다. 27일 루틴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식 어웨어네스입니다. 당신이 뇌를 의식하는 순간 뇌는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노인센터에서 이 루틴을 4주간 실천한 어르신 40명을 추적한 결과 집중력과 단어 회상력이 각각 20% 이상 향상, 무기력감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약도 치료도 복잡한 장비도 없이요. 물론 전문가들 중에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환자와 함께한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하루 6분의 자각이 뇌를 되살린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뇌는 관심을 받는 순간 반응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변화를 이어가면 좋을지 이제 조용하고 따뜻한 마무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아직 변할 수 있다. 그 단순한 믿음이야말로 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보다 먼저 무너지는 신호들, 감정의 흔들림, 무기력, 염증, 습관의 불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작은 루틴과 실천들을 함께 나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미 70이 넘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신경가소성, 즉 뉴로플라스티시티, 뇌의 유연성이라는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 감정, 행동이 새로운 신경계를 만들고 닫힌 회로를 다시 엽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손끝의 온기가 느껴지나요? 그 감각이 바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뇌는 그 온기를 따라 반응하고 기억하고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말했던 손끝 운동, 호흡, 향기, 그 모든 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당신이 하루의 시작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손끝을 두드리고 감정을 한 줄 적는 순간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본다는 의식의 선언이 됩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뇌의 길을 바꿉니다. 그 길 위에서 기억은 다시 피어나고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은 다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나는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 두려움마저도 뇌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세요. 두려움은 변화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뇌는 언제나 안전을 원합니다. 그 안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하루 5분의 나만의 시간으로요. 치매를 막는 진짜 방법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신경 연결을 바꾸고 일주일의 습관이 한 달의 기억을 지탱합니다. 뇌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세포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오늘부터 Day 17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단 7일 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몸이 달라지고 감정이 변하고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댓글에 왜 Day 17 챌린지 시작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결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공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한 그 문장, 나는 아직 변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당신 뇌의 새로운 회로를 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뇌와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기만 해도 조금은 더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